안녕하세요, 여러분. 머니케어 뉴스 리포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좀 단기적으로 트레이딩 하기가 상당히 좀 어려우신 부분도 계셨을 거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만, 그래도 명절 전에 우리가 좋은 성과가 낸 것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도 좀 리뷰하고요. 오늘 여러분들의 유브라더스, 유한여행과 유바이오로직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리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요. HLB 같은 경우는 저는 오늘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더 리포트 드리는 경우는 없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추가적으로 좀 질문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요, 저 Q&A 시간에 여러분들 달아주시면 제가 댓글이나 또 리뷰해드리는 차원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유가 그런 거죠. 저는 뭐 과거에 꽤 낮은 가격대 매수를 했는데 계속해서 이거 좋다고 리포트 올려드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오해를 받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뭐 선행 매매를 했다든지 또 이런 말을 할 수도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공개적으로 이야기 드립니다. 저는 수익 실현하고요. 사실은 더 좋은 유한야행 또 앞으로 업사이드가 많은 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뭐 더 보유를 하시던 그런 부분들은 개인적으로 잘 트레이딩 구간으로 잘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실제로 또 유한여행 같은 경우는 지금 놓치면 또 낮은 구간에 매수하기가 좀 부담스러운 또 가격대로 곧 진입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의사결정을 좀 내렸고요. 여러분들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유브라더스 이거 두 가지 종목 매수 못하면 제가 볼 땐 나 주식 투자하는 사람인가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제 말은 다른 종목 해도 되는데 이런 것들 내용을 알고 있을 때 내가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들을 갖다가 고민하고 계신 분들 같은 일 경우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도록 하는 거죠. 자, 어쨌든 지금 시장 상황은 조금 복잡합니다. 최근에 뭐 1월 한 10일 이후부터 내리시지 않고 그냥 한 열흘, 한 2주 정도 내리꽂았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도 우리는 잘 극복해 왔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름 그래도 여러분들께 잘 팔로우 해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수익성 괜찮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항상 이야기 드리지만 내리꽂을 때 브레이크 없는 노브레이크 상태에서 매수하는 행위는 참 무식한 행위라는 부분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도록 하고요. 최근 반도체 관련돼서 어제 좀 급브레이크가 들어왔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종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오늘 장중에 매수하시거나 공략하시는 것은 그닥 좋지 않다. 종가 부분으로 해서 어제 종가보다 높은 쪽에 위치한다 그러면 긍정적으로 보셔야 되고요. 낮은 쪽에 위치한다 그러면 아직도 한 번 더 낮은 조정. 그러니까 그 브레이크가 들어왔다는 건 이런 것들이지 않겠습니까? 추가적으로 더 강하게 조정 내려가는 부분은 좀 앞으로 있지 않을 거다. 그러나 조금 늘릴 수도 있다라는 부분도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바로 상승하는 경우보다는 어떻게 됩니까? 약간 눈치 보기 장세가 나타날 가능성 상당히 높다는 점도 이야기 드리면서 오늘 시작할 텐데요. 도움이 되셨다 생각하면 좋아요, 구독, 또 Q&A라든지 리뷰를 받아보신 분들 같은 경우 채널의 유료 회원에 대해서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월달부터는요, 여러분들하고 같이 오프라인에서 좀 더 그래서 디테일한 것들이죠. 제가 스쿨이라고 해서 진행을 하고는 있긴 하지만 여러분들께서 그거 갖고 예를 들어서 충분한 이해가 되지는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보완할 수 있는 시간들을 충분히 또 가져가야 우리 회원님들이나 구독자분들께서 또 좋은 또 성공적인 투자를 할 수 있는 내용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공지가 나가면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절 앞두고 나서 그래 좋은 것도 한번 이야기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SL, 여러분들 뭐 수익 잘 나셨습니까? 저는 어제 정리를 했습니다. 대략 수익률 같은 경우는 한 14% 정도 되더라고요. 익절을 한 거죠, 사실은. 추가적으로 더 가져갈까 생각을 했는데 시장 상황이 좋지 않아서 저는 정리했습니다. 에코플라스틱 같은 경우도 15%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뭐 시장 상황도 안 좋고 급변하는 상황에서 저 정도 수익을 낸다는 것도 괜찮은 것 같고요. 영업무역 같은 경우는 잘들 수익 내셨습니까? 예, 그렇죠. 일단 하나 정리했고요. 자, 강원랜드하고 제가 롯데관광개발, 강원랜드 잘 올라왔습니다. 롯데관광개발 아직 안 올랐죠. 여러분들 좀 기다려 주시면 또 될 겁니다. 항상 보면 제가 좀 시간을 좀 두고 가는 투자이기 때문에 조금 기다려 주시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은 2월 달 들어서 우리가 바로 명절 전에 한 4종목 정도는 수익을 갖다가 평균 13% 이상은 하나씩 다 냈다라고 생각하면 뭐이 중에 하나 정도는 대부분 또 그래도 보유하셨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좋은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면 더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고민이 있어요. 또 이제 새로운 종목들도 발굴해 내야 되고 또 어떤 것들을 공략
공략해야 내야 될까라는 것도 생각해 내야 되니까 그게 상당히 고민이지 않겠습니까? 자, 이제 수익 내신 분들 뭘로 넘어오시면 되겠어요. 자, 오늘 제가 리포트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이쯤에서 정리해서 리포트 드리는 게 맞겠다 생각하는 건, 유한야행 좀 알아보셔라. 라고 다시 한번 강조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한야행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면, 지난해 3분기, 4분기 신약 개발해 놓고 나서 3분기, 4분기 때 무료 공급을, 무상 공급이죠. 무상 공급 진행하는 과정에서 수익성 악화에 대한 예상, 이것 때문에 주가가 상당히 많이 조정을 받았습니다. 뭐, 당연하게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내용이고요. 자, 그런데 그 지난 3분기, 4분기 과정 속에서 우리가 또 하나 확인할 수 있었던 거가 좋은 점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예, 환자 수와 환자가 매달 증가되는 숫자, 이런 것들 통해서 앞으로 이게 유료화되거나 급여로 항목으로 적용이 되는 과정 속에서 얼마만큼 이익성이나 수익성이 나타날 건지는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다는 점도 긍정적인 점입니다. 그 점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고, 자, 그런데 2024년도부터 1차 치료제 급여 적용이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부분 때문이라도 우리가 더 이상 뒤로 투자를 미루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야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 정도 내용 가지고도 여러분들께 투자를 못한다라고 한다 그러면 사실 그 펀드나 이런 거 하십시오. 자, 어쨌든 뭐 우리가 얼리 액세스 프로그램을 통해서 무상으로 환자들에게 공급했던 내용들은 여러분 다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주가가 조정을 받은 거고요. 자, 이제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급여 적용이 시작이 된다라는 것들, 이게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요. 지난 6개월 동안 그 한 900명 정도의 그 예상으로 신규 환자가 됐는데 시장 점유율은 50% 정도 되고요. 월 기준으로 한 150명씩 있었다, 증가했다라고 합니다. 그걸 추정치로 계산해서 여기다 집어넣어 보니까 이렇게 증가한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포워드 가이던스 예측하기가 상당히 쉬워졌죠. 여기다가 저것만 안 집어넣으면 됩니다. FDA 신약 이슈, 거기다 쏠림 현상, 이건 빼놓고 우리가 순수하게 바라볼 수 있는 타겟 프라이스를 우리가 설정해 놓고 본다고 그러면 거기다가 FDA 이슈까지 하나 더 얹혀서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상당히 괜찮은 우리가 타겟 프라이스를 좀 정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제 개인적으로 일단은 포워드 가이던스부터 우리가 확인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늘 생각합니다. 왜 이걸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시나리오도 짜고요. 또 우리 가지고 있는 많은 정보를 가지고도, 그러면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겠다. 예상을 해내는 것이 우리가 투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 이쪽 아랫부분만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지난해 1분기, 2분기 영업이익 부분은 이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연결 매출액 부분은 늘어나고 있는 것들은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부분 빼놓고 밑에 영업이익 부분이 어떻게 증가되는 것들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분기, 4분기 때 안 좋았어요. 그렇죠? 이 부분이 상당히 차이가 많은데요. 우리 1분기 한번 볼까요? 이제 YY 뭐 대비해서도 증가하는 것 떠나서 QOQ 대비해서 상당히 크게 증가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요. 2분기 넘어가면서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 작년도에 예를 들면 그 분기의 최고 실적들 다 넘어가는 수치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그 이익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봐요. 2쿼터와 3쿼터 넘어가는 과정 속에서 동사의 피크점은 나타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주가라는 건 선반영해서 움직일 텐데 언제가 저점일 것 같습니까? 지금이 가장 낮은 점이라고 저는 판단을 개인적으로는 내렸기 때문에 투자 결정을 갖다가 좀 전환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업사이드가 많은 쪽으로 가는 것이 투자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제가 생각할 때는 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8만 원 정도에서 11만 원까지 갈 수 있는 확률하고요. HLB 얘기입니다. 그 확률하고 얘가 지금 예를 들어서 6만 원에서 한 8만 원 이상 갈 확률 어떤 게 더 높을 것 같습니까? 그리고 가는 과정이 어느 게 더 편안할 것 같습니까? 저는 확정적인 사건이 존재하는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HLB 같은 경우는 그 FDA 이슈가 나오면 분명히 어떻게 돼요? 예, 그때부터 조정을 또 다시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그 차이가 좀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돈이란 게 제가 무작정 많다 생각하면은 그렇게 하겠는데, 뭐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겠죠? 저쪽에 일부 남겨두고 이쪽으로 다 투자 포지션 잡는 부분이 있는데, 저는 워낙 그 지금 그렇게 여러분들하고 리포트 뭐 이렇게 하는 과정을 생각해 보니까 이거 다 가지고 있으면 이게 머리가 너무 복잡합니다. 그래서 의사결정을 개인적으로 내렸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우리가 차트 보면서 좀 마무리 할 텐데요. 자, 정고점 부분은 충분히 간다라는 부분은 우리가 인지했습니다. 이미 실적과 내용으로 봐서 그 정도 밸류에이션을 충분히 줄 수가 있습니다. 지금 6만 원 정도 한다고 보면 여기서 윗단으로 쭉 올라가서
72,500원, 75,000원 가는 거 큰 문제가 없으니까 그 정도 수익을 일단 줄이고 FDA 이슈까지 간다라고 하면 이 윗단인데요. 저는 제가 볼 때 10만 원 찍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땐 여기서 한 50에서 60% 정도의 수익성 정도 생각해보고 가는 것들이거든요. 실제로는 개인적으로는. 근데 타겟 프라이스를 굳이 정해본다라고 한다 그러면 올해 글쎄요 한 여름까지 가는 과정을 생각해 보는 겁니다. 2분기, 3분기 가는 과정까지 생각해 보면 10만 원 정도 보고 저는 목표를 잡고 가는 겁니다. 이렇게 오래 가는 것들, 그러니까 50% 이상 가는 것들 투자 기간이 적어도 6개월, 7개월 정도 걸린다는 점을 좀 감안하고 좀 가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한여행 뭐 지금 이 정도 가격에 매수하지 않으면 언제 매수하시겠습니까? 지난해 같은 경우 1분기, 2분기에 실적 나올 때 모습의 주가 이 구간이었거든요. 근데 그때만큼 지금 수익선이 나오죠. 그러면 여기 주가가 거의 222동 평균선이 마지노선입니다. 그리고 여기 매물 잘 버텨주고 있는 자리이기도 하고요. 그렇다고 하면 여기서 주저할 필요가 별로 없다는 저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좋은 판단 내리셔서 한번 결정 내려보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미 그 지난번 리포트 들 때 공략하신 분들 같은 경우도 이렇게 정리를 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바이오로직스에 대해서 리포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바이오로직스는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들한테 리뷰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누군가가 조력자가 좀 필요한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 중에 하나는 그런 거죠. 한 25% 수익이 났어요. 그러면 이제 고민이 많이 되잖아요. 또 눌림 들어오면 내가 이거 좋은 가격에 던졌어야 되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익절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자, 그런 거 아니고 제가 여러분들의 타겟 프라이스 15,000원까지는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제가 조력자 역할로 해서 같이 가드리는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1,500원 정도 수준에서도 추가 매수도 해도 된다라는 말씀 드렸고요. 지금 11,000원 이상으로 올라와 있는 모습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실적은 결과적으로는 특별히 매크로 지표가 깨지지 않는 이상 같은 경우는 충분히 그 반영이 될 거다라는 것들이 제 지론이고요. 일단 뭐 미국에서 나오는 소식들 자체가 엄청나게 나쁜 소식은 없습니다. 자, 그런 과정 속에서 매크로가 엄청나게 깨질 만한 이유도 없고요. 동사의 성장성이라든지 어닝 서프라이즈 이런 부분들이 깨질 만한 이유도 없다. 저는 판단 내리고 있습니다. OP 마진 같은 경우도 뭐 적당하게 좋았는데 점점 더 좋아지고 있다는 부분들, 요걸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과거에는 요 정도 쉽게 말하면 단가구의 생산 원가가 이렇게 진행이 됐었는데 이게 점점 축소됐잖아요. 그러니까 영업이익이나 마진이 안 좋아서 적자로 전환되는데 지금 어떻게 됩니까? 해마다 늘어나서 지금 이 구간에 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2019년에서 20년 가는 과정, 이 구간에 대해서만큼 충분히 우리가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내년도에도 해마다 인플레이션 적용해서 조금씩 단가는 올려주니까요. 내년도 같은 경우도 나쁠 만한 것은 없다. 그러니까 저 부분을 이야기 드리는 건 미래에도 좋을 것 같다. 라는 것들을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는데 그럼 가장 성장폭이 크게 나타나는 구간은 언제겠냐라고 하면 적자에서 흑자 전환하고 최고 실적 나타날 때 이때가 최고점을 그리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저희가 8,900원 이때부터 리포트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매수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넉넉하게 눈 수익성도 확보했죠. 쫄지 마시고 가시고요. 제가 어저께 머니케어 스쿨에서 장기간 보유하고 가는데 여러분들께서 익절하는 구간 있지 않습니까? 그 라인을 잡고 가면 상당히 유리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오랫동안 해서 높은 수익률로 낼 수 있고요. 동사의 지금 현재 주력 상품은 유비콜 플러스입니다. 이것이 마진율이 한 47% 정도 되는데 유비콜 S를 통해서 마진율 62%를 더 만드는 쪽으로 비중을 넓혀가고 있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영업이익이 늘어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야기 드렸지만 수익성은 계속해서 증가될 거고요. 그 4분기 때부터 매출이 좀 크게 나온 이유 중에 하나는 그냥 원래 그런 겁니다. 1분기, 2분기까지는 예를 들면 오더를 낼 생각이 없었어요. 어디가 WHO나 이런 곳에서. 왜냐면 그때 진행되고 있는 코비드19 이 구간에 대해서 예를 들면 어느 정도 정리가 다 끝나야지만 우리가 투자 계획도 나오고 내년도에 대한 거 예를 들면 그동안은 뭐 콜레라 백신 접종 이런 것들도 유보한 상태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진행되는 과정들이 좀 있었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 회사가 뭐 콜레라 백신 처음 만드는 건 아니잖아요. 더군다나 이가 백신 만드는데 뭐 이렇게 어렵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충분히 통과될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좀 긍정적으로 보셔야 되는 것들은 영업이익률 증가
증가와 매출 증가와 독점적 기업이 됐다는 것이 이 회사의 투자 포인트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좀 더 투자 포인트를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면 이런 것들이 있죠. 3천만 도주에서 약 5천만 도주 급증을 했습니다. 이 정도만 가지고도 말이면 매출이 175% 정도 늘어나는 거죠. YY 대비해서. 그 부분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캐파를 스스로 생산할 수 있는 캐파 공장 증설 이런 걸 통해서 늘리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생산 캐파가 예를 들면 부족해가지고 녹십자에다가 CMO 줬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나중에 공장 증설 다 끝나고 나서 자기가 자체적으로 생산한다라고 한다 그러면 더 좋겠죠. 그건 2025년도 이야기고요. 올해 이야기만 한번 드려보도록 하면, 자, 올해 여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주 규모가 있지 않습니까? 지난해 2023년도, 2024년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높은 수주량을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여러분들이 포커스다. 생산 캐파도 이렇게 늘어나는 모습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뭐 그건 떠나서 그건 내년도 미래 전망이 좋다는 건 올해 주가에 예를 들면 상승폭이 상당히 크게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들을 유추 해석해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늘어나는 폭이 어떻습니까? 여기 영업이익 늘어나는 폭이 올해가 가장 큰 늘어나는 거죠. 여기서 2023년도에는 이 정도밖에 나타나지 않았는데 올해 385억 정도. 그러니까 거의 한 70억대 나타나던 회사가 385억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영업이익이 급격하게 늘어나거나 예를 들면 전년도 적자에서 흑자 전환 넘어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 주가는 상당히 높게 움직인다는 것들을 우리가 상상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유바이오로직스의 포워드 가이던스, 그다음 과거는 좀 어땠는가라는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3년도의 모습을 한번 볼까요? 계속 적자였잖아요. 그러니까 주가가 오를 만한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별로 없단 말입니다. 그렇죠. 여기 보시면 OP 마진도 계속 마이너스 플러스, 뭐 거의 쉽게 말하면 어떻게 봐야 되나 이익이 남지 않는 상태. 겨우 4분기 때 그죠? 수주량이 급격하게 늘어면서 이 부분이 해소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경쟁사 같은 경우, 산업비 같은 경우도 서로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요. 출혈 경쟁을 해가지고 마이너스 나는 걸 굳이 유지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사업을 철회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4분기부터 나타나는 모습을 우리가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요거 한번 볼까요? 여기도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영업이익 늘어나는 부분이 상당히 좋다. 그래서 지금 1분기 때는 좀 잠잠한 겁니다. 이 정도 수준이면. 그렇죠? 제일 높게 눈에 확 띄는 구간이 어디입니까? 이제 이 쿼터부터 눈에 확 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들은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중간에 잠깐 조정을 받았던 건 4쿼터에서 좋았는데 1쿼터 조금 빠지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 때문에 아마도 좀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거 눌림 들어오는 거 당연하겠죠. 그러나 앞으로 나타날 모습 상당히 좋겠죠. 연간 최고 실적을 기대해 볼 만합니다. 그래서 그 목표 타겟 프라이스를 정해놓고 가시는 게 상당히 중요할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전체적인 연간 결산으로 보면 글쎄요 400% 정도 YY 대비해서 성장한다는 예상치가 나오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회사의 주가는 상당히 좋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 여러분들 예상치를 좀 생각해 보고 타겟 프라이스 설정하는 것도 사실 상당히 어렵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15,000원 정도 보고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같이 한번 그런 쪽으로 고민해 보시고요. 사실 더 높게 볼 수도 있어요. 2만 원 이상까지도 충분히 볼 수 있는 내용은 이론적으로는 충분히 존재합니다. 존재 조건이 뭐냐면 시장에서 쏠림 현상이 들어오는 과정, 이 회사를 많이 봐주냐 안 봐주냐 이 부분에 대한 차이일 텐데요. 오늘 처음 저 리포트 나왔지 않습니까? 사실은 제가 이게 지금 리뷰하고 있는 과정에서 이 회사의 리뷰가 처음 나와 있어요. 아마 다른 곳에서 몇 군데서도 여기서 리포트가 나오면 바람머리가 좀 시작되지 않을까. 제가 지난번 리포트 드릴 때도 1분기 넘어가면서부터 바람머리가 들어올 때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뭐 투자라는 게 항상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낮은 구간에 매수할 수 있고 포워드 가이던스나 확정적 사건이 나타났을 때 이 구간 그럼 따지고 보면 길게 보는 과정이 주봉인데 말입니다. 여기 박스권 안에 갇혀 있는 겁니다. 여기를 탈출해서 올라갈 수 있는 환경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한 부분만 생각해 보면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는 제가 볼 땐 진짜로 욕심부리면 여기도 보이지 않습니까? 이 숫자가 뭡니까? 4만 원인데 놀랍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너무 과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고 타겟은 여기까지 제가 측정을 해봤어요. 2만 5천 원 정도.
4분기 정도 갈 때까지가 그 정도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가서 이 정도 반응이 나타날지는 시장에 따라서 관심도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거라 좀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적어도 박스권은 분명하게 여기 지금 저점 구간의 매물대 구간은 분명히 타고 넘어갈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여기 매물대를 제가 가끔가다 보여드리는 이유 중에는 여긴 너무 텅텅텅텅 비어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욕심이 좀 날 때도 좀 있어요. 일단은 여기서 이거 통과하는 구간, 여기서부터는 이제 그냥 트레이딩 구간으로 넘어가긴 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 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타겟 프라이스를 잘 정하고 가는 것이 일단 중요하다. 일단은 거기까지는 제가 모시고 가겠다라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는 것들이 일봉으로 보면 단기 트레이딩 포인트라고 한다 그러면 여기가 단기적으로 보면 여기가 일단은 걸려 있는 구간이 낮은 구간에 단기 구간에 박스권이다 생각하고 여기 윗단 여기 보이십니까? 여기 빈자리가 여기에요. 그래서 여기서 여기 가는 구간만큼은 충분히 비어져 있다는 부분입니다. 요거는 뭐 시장에서 관심만 받아주면 쭉 올라가는 부분이라서 15,000원과 17,000원 이 정도 사이까지는 우리가 충분히 여러분들께서 기다리면 복이 온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는 타겟이 어디입니까? 바로 여기 윗단 이 자리. 그래서 두고 2단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 판단을 잘 내셔야겠다. 나는 1차까지만 갈 거야. 2차까지 볼 거야 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1차는 15,000원과 17,500원 사이고요. 두 번째는 25,000원, 그거가 27,500원 사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넘어가고 또 이 구간 안에서 말입니다. 매물이 많지 않다는 점이 상당히 중요해요. 다 저 윗단에 가지고 있어요. 어디요? 3만원 윗단에서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그림에서 다 표현할 수 없다는 점이 무척 아쉬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오늘도 길게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두 가지 종목 잘 유브라더스 형제들 잘 여러분들께서 공략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 생각하면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고요. 늘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종목을 리포트 드렸는데도 향후에 또 궁금한 거나 이런 것들 해소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트레이딩 과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또 보조적인 역할이 도움이 필요하시다 생각하면 유료 채널 회원을 가입하셔서 도움을 더 많이 받아 가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냥 일반 구독자분들에게는 Q&A나 댓글 달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어쩔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 부분들 잘 생각해 주시면서 같이 함께 좋은 성장과 발전 만들어 나가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연휴에도 좀 간단한 영상들을 올려드릴 건데요. 너무 고민 안 되는 영상 위주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휴 전에 좋은 판단과 결정 또 전략 잘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늘 여러분들의 투자 생활에 큰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는 머니케어맨이었습니다.